전쟁은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매일 침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장비 목록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없는 것 바로 빈칸이었어요. 한국이 가져온 건 성능표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속도와 끊기지 않음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에 나라 직업 상관없이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이입니다. 군에서 보급과 운영을 맡는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어느 새벽에 부족함을 숫자로 세다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우리 국경을 넘지 않았는데도 뉴스 속포성은 매일 제 침대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하루는 그 불안에서 도망치지 못합니다. 군인의 하루는 확인으로 시작해서 확인으로 끝나니까요. 새벽 2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책상 위에서 바닥을 긁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창밖을 먼저 봤습니다. 기지 바깥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목을 조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조용함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조용함처럼 느껴졌거든요. 상황실 형광등은 하얗게 밝았는데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장비 목록을 열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다시 눌렀습니다. 보급창 재고를 내려가며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탄약 수량, 예비 부품, 통신 배터리, 방한 장비, 차량 타이어, 야전 식량. 저는 이따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어있다를 찾았습니다. 재고표의 빈칸은 이상하게도 총보다 더 차갑습니다. 총은 무게라도 느껴지지만 빈칸은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 숨을 빼앗아 가니까요. 근무병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경계 강화, 훈련, 일정 조정 가능성, 보급 우선순위 재검토, 문장 끝마다 가능성이 붙었습니다. 가능성은 결론이 아니죠. 결론이 없으면 현장은 준비를 못합니다. 준비를 못하면 병사들의 밤은 길어집니다. 저는 숫자 옆에 작은 메모 칸에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적었습니다. D+3까지 버틸 수 있는가? D+7이면 어떤 항목이 먼저 비는가? 계산이 계속될수록 마음이 더 좁아졌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건 물건이 아니라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하려고 확인했는데 확인할수록 불확실함만 커졌습니다. 저는 보급창 담당 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재고 말고 들어오는 것도 확실합니까? 담당 하사는 잠깐 숨을 삼키고 답했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 발주가 걸려있긴 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걸려있다랑 온다는 다른 말입니다. 담당 하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눈을 감는 순간 뉴스 화면이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로만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로만 중령의 군화는 소리가 작았는데도 존재감은 컸습니다. 로만 중령은 제 화면을 보고 제 메모장을 한번 눌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또 공백부터 세나. 저는 웃으려다가 입꼬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로만 중령님. 로만 중령은 한 박자 쉬고 아주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다고 밤이 짧아지는 건 아니다. 저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파도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있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로만 중령은 재고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비는 채우면 된다. 로만 중령은 제 메모에 D+7 표시를 손끝으로 톡 쳤습니다. 하지만 체계가 끊기면 채워도 소용없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도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체계가 끊긴다는 말은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책임의 끝에는 늘 병사들의 얼굴이 남으니까요.
로만 중령은 마지막으로 지시를 남겼습니다. 상황실만 보지 말고 생활관도 돌아라. 숫자는 고고서에 남지만 불안은 생활관에 남는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지의 밤은 도시보다 어둡고 어둠은 마음의 소리를 키웁니다. 발자국 소리가 커질수록 제 머릿속 계산도 같이 커졌습니다. 비면 안 된다. 끊기면 안 된다. 버텨야 한다. 그 문장들이 내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울렸습니다. 생활관 문을 여니 세제 냄새와 컵라면 냄새, 땀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병사들이 장난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전쟁 영상이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20살 간 넘은 얼굴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멋진 무기보다 무서운 건 끊김입니다. 연결이 끊기는 순간 믿음도 같이 끊어집니다. 리나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 야간 점검 오셨습니까? 저는 손을 가볍게 내려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생활관을 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리나르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다른 병사들의 손가락은 화면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은 잤습니까? 리나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금 잤습니다. 저는 조금이 불안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리나르가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 우리도 저렇게 됩니까?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무서워서 오히려 말을 더 천천히 골랐습니다. 안드레이는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병사들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지나갔습니다. 웃음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찔렀습니다. 병사들은 웃을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안드레이는 준비를 점검합니다. 안드레이는 공백부터 메웁니다. 안드레이는 여러분이 잠드는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안드레이 혼자서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사들 숨이 아주 조금 길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함께 있다는 감각은 남았습니다. 저는 생활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다시 상황실로 돌아가면서 제 머릿속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강해진다가 아니라 끊김을 줄인다. 장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버틸 시간입니다. 그리고 버틸 시간은 결국 사람이 버티는 시간입니다. 상황실 문 앞에서 휴대폰 알림 제목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방 관련 회의 일정. 저는 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가능성으로는 밤을 줄일 수 없습니다. 결정과 근거, 그리고 끊기지 않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며칠 뒤 국방 관련 회의실에 앉았을 때도 새벽 2시의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보급과 운영을 맡는 장교로서 회의에서 장비보다 지속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늘 이성적인 척을 하게 만들지만 안드레이 마음은 이미 생활관의 눈빛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종이컵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여론을 말하고 실무자는 예산을 말하고 군은 일정과 전력을 말했습니다. 말은 많았는데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국민은 불안을 싫어합니다라고 시작했고 누군가는 우리 재정은 현실입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안도 현실이고 재정도 현실이고 현장은 더 현실입니다. 안드레이는 종이를 한 장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문장을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딱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장비가 아니라 버틸 시간입니다.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아서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숫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입 비용, 유지 비용, 인력 재배치, 기존 체계와의 연동 문제. 실무자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입 자체는 가능해도 유지 비용이 매년 쌓입니다. 정치인이 바로 받았습니다. 여론은 단기간 성과를 원합니다. 군의 간부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단기간 성과는 현장에서 단기간 피로로 돌아옵니다. 안드레이는 그 문장에 잠깐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피로는 누적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는 다시 여론으로 돌아가니까요. 누군가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먼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테이블 끝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드레이는 그 말들이 모두 틀리지 않아서 더 답답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을 하면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때 자료가 한 묶음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 도입론의 자료였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폴란드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생산을 준비한다는 지사 요약이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똑같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속도가 필요하면 검증보다 먼저 들여와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생각하면 지금 시점은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안드레이는 자료의 성능표보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먼저 봤습니다. 교육 일정, 정비 체계, 부품 공급, 현지화 가능성. 안드레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능은 들어오면 숫자로 바뀌지만 운영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안드레이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성능표보다 끊김이 생기는 지점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치인이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안드레이 대위, 끊김이라니요. 안드레이는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장비는 들어오면 숫자가 바뀝니다. 하지만 교육이 늦으면 조작이 끊깁니다. 정비, 체계가 늦으면 가동이 끊깁니다. 보급선이 흔들리면 계획이 끊깁니다. 끊기기 시작하면 병사들의 믿음도 끊깁니다. 안드레이는 말끝을 단정하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는 장비를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이는 버틸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군의 다른 간부가 팔짱을 끼고 낮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말은 이상적입니다. 안드레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드레이 말은 이상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현장은 될 것 같습니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장은 언제, 누가, 무엇으로 움직입니다. 실무자가 화면을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도입보다 운영계획을 먼저 짜자는 겁니까?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영계획이 먼저 있어야 도입이 의미가 생깁니다. 운영계획이 없으면 도입은 숫자만 올리고 밤은 길어집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턱을 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말로만 설득하는 방식이 여기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와 입장 사이에는 늘 사람의 두려움이 끼어 있으니까요. 안드레이는 개인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흔들릴 걸 알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안드레이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안드레이에게 모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들 때 안드레이는 창밖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밤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치인의 펜 소리도 멈췄고 실무자의 키보드 소리도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문장이 회의실의 공적인 언어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조용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논쟁은 나라 대 나라의 자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은 각자의 가족을 지키는 방식의 충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속도로 가족을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균형으로 가족을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확실한 운영으로 가족을 지키려 합니다. 목적은 같았는데 방법이 달라서 서로를 의심하는 자리였어요. 회의 말미에 책임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입만 논의하지 말고 운영까지 포함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합시다. 장비 구매가 아니라 운영 체계 확보로 안건을 재정리합니다.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들으며 속으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론이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해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늦나요? 안드레이는 짧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은 우리 밤을 줄일 방법이 보였습니다. 안드레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장비 이름 옆이 아니라 빈칸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끊김이 생기기 전 연결부터 설계.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꾹 눌러 적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덜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부터 부대 공기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회의록의 도입이 아니라 운영까지 포함한 협력이라는 문장이 남았다는 사실이 사람들 마음을 이상하게 건드렸거든요. 문장 하나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가 경계심을 키우는 경우는 많습니다. 안드레이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낮게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외국팀이 들어오면 우리 방식이 흔들린다. 정치가 흔들리면 보급도 흔들린다.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들이 반대라기보다 불안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불안은 논리로 꺾이지 않고 현장에서만 눌러지니까요. 한국교육기술지원팀이 도착한 날 아침 훈련장 입구에는 평소보다 검문 절차가 길었습니다. 신분 확인, 장비 반입 목록 확인, 촬영 제한 안내까지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안드레이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서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절차를 동반하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드레이입니다. 부대 운영과 보급을 맡고 있습니다. 통역관 이바나가 곧바로 말을 옮겼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준입니다. 교육과 기술 지원을 맡았습니다. 준의 발음은 또렷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의 눈은 사람보다도 현장 구조를 먼저 훑은 눈처럼 보였습니다. 첫 브리핑은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솔직히 준이 성능과 장점을 길게 설명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은 슬라이드를 몇 장만 넘기고 바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은 훈련장 동선을 먼저 묻고 안전선 기준을 먼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태도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팔기 위해 온 사람보다는 무언가를 굴리기 위해 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충돌이 나왔습니다. 연배가 높은 간부 카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렐은 통역을 기다리지도 않고 회의실 공기를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남에게 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카렐의 말에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고 더 깊게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카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기대는 순간 선택권이 줄어들었던 역사는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안드레이는 동시에 지금 필요한 건 기대지 않는 자존심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준이 반박하면 분위기는 바로 깨질 수 있었습니다. 준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카렐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현장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처음에 한마디가 이후 모든 절차를 결정하니까요. 준은 잠깐 멈췄습니다. 준은 웃지도 않았고 표정을 굳히지도 않았습니다. 준은 조용히 가방을 열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준은
이바나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준은 먼저 부대 규정을 읽고 싶습니다. 안드레이가 쓰는 절차부터 배우겠습니다. 카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안드레이도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외국팀이 우리 방식이 옳다를 말하는 대신 당신네 방식부터 배우겠다를 꺼내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나를 조금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장비 시범이 아니라 동선 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은 사격 위치를 고자마자 사람이 설 자리부터 표시했습니다. 준은 안전선 테이프가 애매하게 붙은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준은 이바나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은 안전이 불편해도 불편한 안전이 낫다고 봅니다.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을 듣고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편한 안전이 낫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급해지면 안전이 먼저 줄어드는 것도 모두가 아니까요. 점심 이후 작은 오해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준이 훈련장 표지판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표지판의 약어가 한국팀에게는 낯설었던 겁니다. 준이 질문을 했고 이바나가 옮겼는데 카렐은 해당 질문을 우리 규정을 무시한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카렐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 표준도 모른 채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안드레이는 순간 상황실에서 보던 빈칸이 사람 사이에도 생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의 빈칸이 커지면 신뢰의 빈칸이 커집니다. 안드레이는 빠르게 개입했습니다. 카렐, 질문은 무시가 아닙니다. 질문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준도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이 모르는 부분이 맞습니다. 준이 먼저 배우겠습니다. 카렐은 바로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준이 자주 꺼낸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록. 준은 시범을 보여준 뒤 바로 종이에 체크를 했습니다. 준은 간단한 절차도 문장으로 남기자고 했습니다. 준은 말했습니다. 준은 현장에서 기억이 서로 다르면 다음 날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들으며 새벽 2시를 떠올렸습니다. 재고표의 빈칸은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만 기록의 빈칸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자 부대의 긴장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준을 상황실 옆 작은 휴게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종이컵 커피는 쓰고 미지근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는 이상하게도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신호가 되곤 합니다. 안드레이는 바로 물었습니다. 준, 솔직히 말해주세요. 준은 물건만 팔면 끝 아닌가요? 준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준은 단어를 고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이 하는 일은 물건이 아닙니다. 준이 하는 일은 약속이 계속 지켜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안드레이는 약속이라는 단어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군대에서 약속은 종종 구호로 끝납니다. 구호는 멋있지만 새벽 2시에 공백을 채우지 못합니다. 안드레이는 되물었습니다. 구조라면 어떤 구조입니까? 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은 장비 사진이 아니라 표를 보여줬습니다. 교육 일정표, 정비주기, 부품 요청 절차, 기록 양식, 인수인계, 체크 항목. 준은 말했습니다. 준은 교육이 끝나도 기록이 끊기면 운영이 끊긴다고 봅니다. 운영이 끊기면 신뢰가 끊깁니다. 신뢰가 끊기면 장비는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드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안드레이가 말했던 버틸 시간이 여기서는 끊기지 않는 연결로 바뀌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지막으로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은 왜 이렇게까지 하죠? 준은 여기서 욕도 듣고 오해도 받을 텐데요. 준은 시선을 들어 안드레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준도 한때는 작은 나라의 불안을 배웠습니다. 준은 불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압니다. 그래서 준은 한 번 팔고 끝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을 들으며
커피의 쓴맛이 조금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협력이 기술만 굴러가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아주 작은 키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안드레이는 그 작은 확신이 카렐 같은 사람의 두려움을 바꾸는 유일한 시작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안드레이는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훈련장 흙냄새가 옷깃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평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안드레이는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조여왔습니다. 부대에서 들었던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집까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장은 자존심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두려움처럼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더 세게 자존심을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식탁에는 따뜻한 수프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아이가 잠든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갈래는 지켜야 한다였고 다른 한 갈래는 정말 지킬 수 있나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 식탁으로 갔습니다. 파벨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벨은 냉전 시절을 통과한 사람이었고 약속을 믿기보다 변화를 의심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안드레이가 외투를 벗기도 전에 파벨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국경은 어떠냐? 안드레이는 물컵을 한번 만졌다가 놓고 대답했습니다. 조용합니다. 파벨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파벨은 조용한 표정으로 더 무서운 문장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때가 제일 위험할 때도 있다. 안드레이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벨의 문장은 과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파벨은 예전에 괜찮다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 여러 번 봤던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이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의에서 협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팀이 들어와서 교육과 운영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파벨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파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벨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큰 나라를 믿지 마라. 큰 나라의 약속은 바람처럼 바뀐다. 안드레이는 즉시 반박하고 싶었지만 파벨의 말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나라의 역사에는 선택당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동맹이라는 단어 뒤에 계산이 숨어 있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모르는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계산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였습니다. 파벨이 안드레이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협력은 좋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말은 남의 계산 속에 들어가는 시작일 때도 있다. 안드레이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파벨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도 누굴 믿느냐보다 끊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파벨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파벨이 조용해질수록 파벨이 더 단호해진다는 것도 안드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벨은 낮게 물었습니다. 끊기지 않게 만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안드레이는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구체가 없으면 결국 구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엘레나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엘레나는 식탁에 물을 놓고 대화를 끊지 않은 채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드레이, 추진하는 일이 정말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해요? 안드레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전은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안전은 결과로 증명되는 단어입니다. 안드레이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말만 꺼냈습니다. 안드레이는 더 이상 괜찮다라는 말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안드레이는 근거를 쌓겠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엘레나의 눈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불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불안을 묻는 방식으로 버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파벨은 수프를 한 숟갈 뜨고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파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거가 없던 밤이 제일 길다.
안드레이는 그 문장에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보던 빈칸이 파벨의 문장 속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떠올랐습니다. 안드레이는 아이 방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일정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부대로 복귀하자 공기는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들어온 뒤 마찰은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카렐은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외국 시스템이 들어오면 우리 방식이 무너진다. 다른 간부도 거들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면 보급도 흔들린다.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들이 짜증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공포는 소리 없이 퍼지고 소리 없이 퍼진 공포는 오래 남습니다. 안드레이는 준과 함께 작성하던 체크리스트를 들고 교육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은 규정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준은 안드레이 부대 방식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조정하겠습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렐의 시선이 목 뒤를 찌르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렐이 안드레이를 따로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이건 도입이 아니다. 이건 의존이다. 안드레이는 감정을 올리지 않으려고 답을 문장으로 눌렀습니다. 카렐, 안드레이는 의존을 만들지 않습니다. 안드레이는 끊김을 줄이려는 겁니다. 카렐은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렐의 고개 돌림에는 납득이 아니라 유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드레이는 생활관을 다시 돌았습니다. 병사들은 훈련 이야기를 하다가도 만약에라는 말을 자주 붙였습니다. 만약에 외부 지원이 늦어지면요. 만약에 정치가 바뀌면요. 안드레이는 병사들의 질문이 카렐의 질문과 똑같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직급이 달라도 두려움의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근거만으로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문서가 차가운 종이라도 차가운 종이가 불안을 덜어줄 때가 있으니까요. 결심을 하자마자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짧은 출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폴란드 협력 현장 방문 가능성 검토, 현지 생산 준비 과정 확인, 운영 체계 연결 방식 점검. 안드레이는 공문을 읽는 순간 파벨이 말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나라를 믿지 마라. 안드레이는 속으로 문장을 바꿨습니다. 큰 나라를 믿지 말고 끊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을 확인하자. 안드레이는 준을 불렀습니다. 준, 폴란드 현장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이 짧은데도 준비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순간 회의실에서 바뀌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것인가. 안드레이는 그 질문을 들고 폴란드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드레이는 계속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생활관에서 리나르가 묻던 질문, 파벨이 말하던 문장, 카렐의 굳은 표정이 번갈아 겹쳤습니다. 안드레이는 창밖의 구름을 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제고표의 빈칸을 세고 있었어요. 폴란드 출장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에게 폴란드는 정말 끊기지 않게 굴릴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차가움은 사람을 빨리 말하게 만들고 빨리 결론 내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드레이는 일부러 말과 결론을 늦췄습니다. 빠른 결론은 종종 빠른 후회로 이어지니까요. 산업지대로 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린 도로 옆으로 창고와 철제 울타리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매서워서 차 문을 여는 순간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준도 옆에서 목도리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현장은 쇼룸이 아닙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드레이도 쇼룸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안드레이는 끊김을 보러 왔습니다. 공장 앞에서 마렉을 만났습니다. 마렉은 폴란드 실무자였고 얼굴에 트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로가 남아있다는 건 일을 해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렉은 악수를 하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렉도 걱정했습니다. 외국 협력은 늘 종이에만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안드레이는 바로 묻지 않고 마렉의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렉 눈에는 경계보다 검증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마렉은 공장 안으로 안내하면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빨리보다 끊기지 않게를 먼저 말하더군요. 안드레이는 그 문장의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안드레이가 회의실에서 말했던 문장과 결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은 옆에서 짧게 웃었습니다. 준의 웃음은 자랑이 아니라 안드레이도 이제 알겠죠? 같은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일정했고 작업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기계보다 사람 손을 먼저 봤습니다. 사람 손은 보통 체계의 상태를 숨기지 못합니다. 손이 급하면 체계가 급한 것이고 손이 차분하면 체계가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문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순간 실망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현장에 오면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종이 덤이었습니다. 마렉이 안드레이의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죠. 서류가 많고 교육 일정이 빡빡하고 통역이 어긋나면 회의가 멈춥니다. 마렉은 웃었지만 웃음 끝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의는 자주 멈췄습니다. 용어 하나가 다르면 문장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일정 표한줄이 바뀌면 인력 배치가 흔들렸습니다. 마렉이 손가락으로 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마렉은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준이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준은 이 날짜가 위험합니다. 안드레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면 카렐이 말하던 의존의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파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매번 같은 문장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마렉이 말했습니다. 오늘 결론 못 내도 됩니다. 대신 기록으로 남깁시다. 준도 곧바로 받았습니다. 준도 동의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내일 같은 싸움을 다시 합니다. 안드레이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전은 비밀작전도 영웅감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지키는 선택이 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이게 버틸 시간을 사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마렉이 작업 구역으로 안드레이를 데려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공구가 정리되어 있었고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마렉은 해당 종이를 손끝으로 톡 치며 말했습니다. 마렉이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의 밤을 줄이는 일. 안드레이는 숨을 멈춘 채 문장을 읽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공장 한복판에서 등장한다는 게 이상했는데 이상해서 더 정확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준은 이 문장이 현장을 지킵니다. 준은 기술보다 이 문장을 더 믿습니다. 안드레이는 마렉을 바라봤습니다. 마렉은 왜 이 문장을 붙여놨습니까? 마렉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마렉도 집이 있습니다. 마렉도 가족이 있고 마렉도 밤을 싫어합니다. 마렉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말이 오히려 진짜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편하게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안드레이는 장갑을 벗고 손으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서
글씨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안드레이는 흔들린 글씨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록이란 이런 떨림까지 포함해서 남는 거니까요. 공장 밖으로 나오니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워서 얼굴이 아팠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아픔이 싫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아프게 느껴질수록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준이 물었습니다. 안드레이, 무엇을 봤습니까? 안드레이는 잠깐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존심을 봤습니다. 준이 고개를 갸웃하자 안드레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존심이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존심이 끊기지 않게 만들 책임을 떠맡는 모양이라는 걸 봤습니다. 준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렉은 운전석 쪽에서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렉도 같은 생각입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안드레이는 침대에 바로 눕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안드레이는 적어온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결론이 늦어도 된다. 기록이 끊기지 않으면 된다. 안드레이는 그 두 줄을 적고 나서야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제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걸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안드레이는 공항에서 바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폴란드의 차가운 바람이 아직 목에 남아 있었는데 부대 공기는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주는 장비 케이스를 내려놓자마자 체크리스트부터 펼쳤고 안드레이는 노트 한쪽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다음 사람의 밤을 줄이는 일.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을 좋은 말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을 절차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다음 날 돌발 훈련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가정은 단순했습니다. 일정 기간 외부 지원이 지연된다. 훈련의 목적도 단순했습니다. 자체 운영이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 안드레이는 공문을 읽는 순간부터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돌발 훈련은 연출이 아닙니다. 돌발 훈련은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상황실에는 카렐을 포함한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카렐은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하던 끊김이 실제로 어떤지 보죠. 카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안드레이는 해당 침착함이 공격에 가깝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렐은 결과가 아니라 흔들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통신 장비 자체는 정상인데 예비 배터리 보급 전환 절차가 느렸습니다. 절차가 느리니 현장 판단이 늦었습니다. 현장 판단이 늦으니 차량 배치가 엇갈렸습니다. 차량 배치가 엇갈리니 정비 인력이 분산되었습니다. 분산된 정비 인력이 한쪽을 붙잡고 있는 사이 다른 쪽이 비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모니터의 숫자보다 사람들의 동선이 먼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봤던 기록이 끊기면 운영이 끊긴다가 현실로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잔인했습니다. 부품 요청이 요청으로는 올라갔는데 누가 승인하고 누가 전달하는지 연결고리가 흐렸습니다. 흐린 연결은 책임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이 흐려지면 움직임도 흐려집니다. 안드레이는 상황실에서 목소리를 올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해결이 아니라 방어를 시작하니까요. 카렐이 의자에 지대며 낮게 말했습니다. 봐요. 결국 흔들립니다. 안드레이는 카렐을 바라봤습니다. 카렐의 눈에는 안타까움보다 확인이 더 많았습니다. 카렐은 누군가의 실패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의 공포가 맞았다는 증거를 기다린 눈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해당 눈을 보며 파벨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근거가 없던 밤이 제일 길다. 훈련은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장비는 있었지만 연결이 얇았습니다. 연결이 얇으니 계획이 얇아졌습니다. 계획이 얇아지니 경사들의 표정이 얇아졌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표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화면을 붙잡고 있던 눈빛입니다. 괜찮다라는 말이 필요하지만 괜찮다라는 말이 믿기지 않는 눈빛입니다. 훈련 종료 보고를 정리하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당직 부사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 끝나고 병사 한 명이 혼자 남아서 울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드레이는 숫자가 무너지는 건 참아도 병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참기 어렵습니다. 안드레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름 확인하고 안드레이 앞으로 보내주세요. 생활관 앞 벤치에 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사 이름은 리나르였습니다. 리나르는 손등으로 눈을 닦다가 안드레이를 보고 급히 자세를 잡으려 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손바닥을 내려보이며 말했습니다. 리나르, 앉아 있어도 됩니다. 리나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리나르는 울었다는 사실보다 울었다는 사실이 들켰다는 게 더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리나르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리나르 앞에 앉았습니다.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요. 안드레이는 낮게 물었습니다. 리나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리나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리나르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워 보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짜가 나옵니다. 리나르가 결국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채로 밤을 맞는 게 무섭습니다. 리나르 목소리는 작았는데 문장은 무거웠습니다. 안드레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카렐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쿨런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안드레이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리나르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줄 근거가 없었던 안드레이 자신에게요. 안드레이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안드레이는 리나르에게 말했습니다. 리나르, 안드레이는 강해진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드레이는 끊김을 줄인다라는 말을 지키겠습니다. 리나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나르는 이해가 아니라 확인을 원하는 눈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오늘 훈련에서 끊긴 지점을 다 기록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내일 아침부터 연결을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리나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로요? 안드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으로요. 문서로요. 다음 날 아침 안드레이는 회의실에 모두를 모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먼저 카렐을 바라봤습니다. 카렐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카렐에게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절차를 꺼냈습니다. 안드레이는 폴란드에서 봤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결론 못 내도 됩니다. 대신 기록으로 남깁시다. 카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안드레이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카렐, 논쟁은 내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오늘부터 쌓여야 합니다. 안드레이는 종이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벽에 큰 표를 붙였습니다. 교육정비 보급 연결표였습니다. 항목마다 담당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간도 적었습니다. 승인 경로도 적었습니다. 대체 경로도 적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빈칸이 생길 수 있는 자리에는 붉은 표시를 했습니다. 빈칸을 숨기지 않고 빈칸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걸 먼저 보게 만드는 게 안드레이의 방법이었습니다. 준도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준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은 노트를 펼치고 안드레이가 붙인 표 옆에 작은 체크박스를 추가했습니다. 인수인계 확인, 정비 완료 확인, 부품 요청 기록. 준은 말했습니다. 준은 완료보다 확인이 먼저라고 봅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준, 절차 안에서 가능한 범위로 일정표를 다시 맞춰주세요. 준은 바로 답했습니다. 준이 마렉과도 맞추겠습니다. 안드레이는 마렉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공적인 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만 정확히 물었습니다. 교육 일정은 어느 구간이 필수인지, 부품 요청은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기록 양식은 무엇을 최소로 남겨야 하는지. 마렉은 피곤한 목소리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렉은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문서를 늘리기보다 문서를 연결하세요.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서가 많아지면 사람은 숨습니다. 문서가 연결되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는 숫자보다 먼저 생활관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만약이라는 말을 덜 했습니다. 병사들이 질문을 해도 질문 끝에 답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승인합니다. 어디로 전달합니다. 대체 경로는 여기입니다. 안드레이는 해당 문장들을 들으며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만든 건 완벽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만든 건 괜찮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생기면 밤이 아주 조금 짧아집니다. 카렐은 여전히 완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렐도 표 앞에서 멈춰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카렐은 어느 날 안드레이에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흔들리긴 했지만 적어도 어디가 흔들리는지는 보이게 됐군요.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렐, 안드레이는 그걸 원했습니다. 보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리나르의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밤을 맞는 게 무섭다. 안드레이는 리나르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리나르에게 구조를 쌓았습니다. 약속은 흔들릴 수 있어도 구조는 축적되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치는 바뀌고 여론은 흔들리고 예산은 늘 긴장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변화들을 뉴스로만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바뀐 문장 하나, 훈련장에서 바뀐 절차 하나가 결국 생활관의 숨소리와 연결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안드레이는 어느 날부터 숫자를 볼 때도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표정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표정이 흔들리면 체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진도라는 단어가 공문에 처음 적혀 들어온 날, 상황실은 잠깐 들썩였습니다. 일정표가 실제 날짜를 갖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인도, 단계적 전력화, 교육 일정 확정. 문장들이 구체적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드디어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드레이를 울컥하게 만든 건 그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 마음을 치고 들어온 건 훈련장 구석에서 들린 아주 평범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훈련장에는 후임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은 눈이 번쩍였고 지존 병사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드레이는 속이 잠깐 편해졌습니다. 익숙함이 있다는 건 끊김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리나르가 장비 상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활관 벤치에서 울던 리나르였습니다. 리나르는 이제 분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나르는 후임 병사의 손을 잡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라. 안전선부터 확인해라. 후임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리나르가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쏘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다. 끊기지 않게 버티는 법을 배우는 거다. 안드레이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해당 문장은 안드레이가 폴란드에서 손으로 적어왔던 문장과 같은 결이었습니다. 다음 사람의 밤을 줄이는 일. 안드레이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구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나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장은 이미 부대 안에 방식이 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그게 너무 벅찼습니다.
공무는 한 번 오면 끝나지만 방식은 사람을 통해 계속 살아남으니까요. 안드레이는 훈련이 끝난 뒤 리나르를 불렀습니다. 리나르는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안드레이가 손바닥을 내려 보이며 멈추게 했습니다. 리나르, 방금 말은 누가 알려줬습니까? 리나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이요. 안드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런 문장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리나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리나르는 웃으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이 문장으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안드레이 대위님이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말에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쌓아올린 표, 체크박스, 인수인계 확인, 승인 경로가 모두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자 엘레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예전처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나요? 그 질문은 한동안 엘레나의 습관이었는데 그날은 엘레나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레나는 안드레이가 손 씻는 동안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안드레이는 수건을 잡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안드레이는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말이 무섭지 않은 현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엘레나가 버틸 근거를 갖게 됐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식탁에 앉아 아이가 말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전력효의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덜 떨리는 게 더 큰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드레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드레이가 바꾼 건 전력표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밤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대에서 작은 행사처럼 첫 교육 성과 고고가 열렸습니다. 간부들이 모이고 사진이 찍히고 짧은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런 자리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걸 경계하는 편인데 그날은 목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준에게 메시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이, 부대 사진을 봤습니다. 다들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안드레이는 메시지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준의 문장은 늘 짧았는데 짧은 문장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준이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안드레이는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한 번 덮었습니다. 왠지 더 많은 말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안드레이는 그날 밤 기지의 초소 근무 교대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의 등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등은 말이 없는데도 많은 걸 말합니다. 그 등들은 완벽하게 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준비가 안 된 등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건 장비만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버티는 문장과 기록과 습관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 사이에 남는다고요. 파벨을 다시 만난 날은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그 맑음이 오히려 낯설 정도였어요. 안드레이는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무거움을 버틸 근거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근거가 장비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파벨은 예전처럼 먼저 국경을 묻지 않았습니다. 파벨은 안드레이 얼굴을 한번 보고 손을 씻는 소리를 듣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가 믿는 건 뭐냐? 파벨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파벨은 비웃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물컵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파벨, 안드레이는 큰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파벨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기록을 지키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지키고, 확인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파벨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파벨은 침묵 속에서 안드레이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변명을 하지 않았고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드레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성과가 아니라 변화였으니까요. 파벨이 낮게 물었습니다. 기록이 사람을 지키냐?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벨, 기록은 종이인데도 사람을 지킵니다. 종이가 사람을 때려눕히는 게 아니라 종이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 남기면 다음 사람이 밤을 덜 두려워합니다. 엘레나가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엘레나는 파벨 앞에 찻잔을 놓고 안드레이에게도 잔을 건넸습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엘레나는 예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웃음은 불안을 숨기는 웃음이었다면 그날의 웃음은 불안을 정리할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이 조금 더 집 같아요. 파벨이 엘레나를 바라봤습니다. 파벨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파벨이 완전히 인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의심만 남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파벨에게 한 가지 장면을 들려줬습니다. 리나르가 후임에게 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쏘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다. 끊기지 않게 버티는 법을 배우는 거다.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말하면서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파벨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파벨은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군대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 안드레이는 그 문장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벨에게서 그 정도 문장이 나온다는 건 파벨의 기준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드레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준의 메시지는 늘 짧았습니다. 안드레이, 요즘도 기록합니까? 안드레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준에게 딱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준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더 보태면 핵심이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 새벽, 안드레이는 초소 교대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의 등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등은 말이 없는데도 많은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등이 불안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여전히 무겁지만 무거움을 나누어 가진 등처럼 보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절차가 연결돼서입니다. 절차가 연결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믿을 근거를 갖게 돼서입니다. 안드레이는 순간 자신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은 우리가 더 세졌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줄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근거를 문서와 훈련으로 쌓아 올려 결국 사람을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안드레이가 느낀 자부심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파도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느냐고 새벽 2시에 스스로에게 물었던 안드레이는 이제 답을 갖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선택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선택입니다. 안드레이는 마지막으로 상황실 책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공장 앞에서 손으로 적었던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의 밤을 줄이는 일. 안드레이는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가 산 건 무기가 아니라 서로의 밤이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안드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함은 자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확인으로 축적된다는 거려. 그리고 그 확인의 끝에는 결국 사람의 삶이 남는다는 거려.